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6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아침 3시 예. 새벽대죠. 예. 6층 건물이었고 또 5, 6층에는 숙박업소가 있었습니다. 투숙객이 50명이 넘었고요. 예. 잠든 사이에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연기가 이제 건물 6층까지 순식간에 퍼지면서 투숙객들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깨워가지고 여기가 너무 심하다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예 여기 방부터 해서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밖에 아예 안 보여갔는데 그래서 프레시는 씌워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앞에 소방관이 계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씌워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밖에 안 들어가니까 동시에 이러려고 하니까 저희가 들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내려온 거여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건물 안 수십 명의 시민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베테랑 소방관의 그 빠른 판단력이 좀 도움이 됐다고요. 예, 소방서 구조팀장이었는데요. 예. 경력 31년 차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딱 예. 상황에 도착했을 때 보면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을 타고 연기와 열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대피할 시간도 없이 질식해서 사상에 이르는 결과가 큽니다. 근데 이 사건 경우에 이 소방서 구조팀장이 빠르게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를 깨보니까 이제 깨지니까 곧바로 모든 유리를 깨서 열기와 연기의 확산을 차단했고 그래서 거기 계신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고요. 바로 진입한 후에 투숙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예. 네. 이번 화재에서는 에어매트도 시민들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지난 8월 달에 한번 부천에 비슷한 그렇죠. 사고가 예. 있었죠. 그때 안타깝게도 두 분이 에어매트로 낙하를 했는데 과정에서 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역시 5층에서 에어매트로 낙하했는데 약간의 이 다치시긴 했는데 안전하게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8월 달 사고 이후에 아마 이 대응 훈련을 이 소방 측에서 많이 했다는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안전한 두 명의 구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불이 시작된 게 건물 1층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나요?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없었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과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경찰 예. 당국도 조사에 의하면 전기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이라고 잠정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적으로 보이는 예. 건 레커를 통해서 건물 곳곳을 예. 훼손한 부분에 피해가 있고요. 취업 박람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의 시위로 취소됐다고 합니다. 예. 그게 3억 3천 정도라고 밝히고 있고 또 주말에 이 입시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학교에서 치를 수 없어서 외부 장소를 대여하면서 또 발생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학교 측에서는 최소 24억에서 54억까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실제 이제 그 정도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은데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5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진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생들이 정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런 불법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본부 측이 실제 예. 이 금액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 지켜봐야 되는데 대학 본부는 아직까지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에는 20대 남성 2명이 이 동덕여대 건물에 몰래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분들이 밝힌 입장은 그냥 궁금해서 사원이 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다고 했는데 했던 행동들을 보면 좀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발언의 내용들도 그렇고 예. 또 최근에는 이제 보수 단체
에서 이 시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남성 단체가 이제 동덕여대 앞에서 4주 동안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사태가 단순히 학교 안의 사태가 아니라 젠더 갈등으로 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이게 대학에서 향후 대학의 어떤 방향을 결정된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내부의 문제입니다. 네. 대학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신남성연대라는 단체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젠더 갈등을 넘어서 혐오 정서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 단체도 예.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덕여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인 가수 김준수 씨가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8억 원이 넘는 금품을 뺏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년간 협박을 당해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실제 공가를 통해서 갈취된 금액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갈취를 당한 예.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걸 녹음해서 이걸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길었고 또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협박이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성 BJ가 마약 관련 사건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지면서 이제 김준수 씨 측이 또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이제 장기간의 협박과 이 금품 갈취를 참지 못하고 이제 예. 공갈죄로 이제 사법 절차를 들어갔는데 이 건과 별개로 그 BJ가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에 걸친 협박의 내용이 혹시 그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는 않았고 김준수 씨 본인도 전혀 무관하다. 제2차 피해를 좀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예. 여성 BJ가 협박에 사용한 녹음 파일에 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게 의문인 상황 같아요. 김준수 씨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대화였다는 네네네. 거고요. 어떤 범죄 혐의와 연관이 됐다거나 본인의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장기간에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 다른 일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제 의심을 낳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호기심 내지 의혹 제기 또 김준수 씨에 대한 어떤 뭐 비난 여론 이런 부분을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